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시작이 주고 있는 단서들 최대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랩문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분주합니다. 시장의 재료만 봐도 분주하고 움직임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동향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AI가 만든 역대급 성적표. 이렇게 헤드라인은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시에 같은 날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정말 어떤 걸 봐야 되나 분주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파도가 탁 몰아치고 잠잠해진 다음에야 바다의 깊이가 보이잖아요. 컨콜의 깊이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저희 오늘 컨콜 중심으로 그 변동성 이야기 해볼 텐데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6만 원 선 지탱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급 실적, 컨콜 중에도 변동폭이 워낙 컸잖아요. 어떤 신호로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지금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그동안 주가의 변동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HBM 특별히 컨콜에서의 주목할 점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컨콜 진행하면서 소부장 포함해서 코스닥이 출렁이긴 했었죠. 근데 이제 과거 패턴대로라고 하면 실적 발표 날 세론의 느낌으로 해서 징크스였죠. 네, 징크스였죠. 근데 지금 보면 그거를 다 특히 소부장 종목들은 하방 VI까지 가는 종목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꾸역꾸역 돌리면서 지금 양봉까지 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일단 유동성이 많다. 그리고 악재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특히 IT 쪽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돈을 과연 벌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돈을 버네.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수혜를 받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3E에서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3E랑 기술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삼성전자에도 조금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과연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 누가 더 많이 빅테크 쪽으로 납품 실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하겠지만 둘 다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령껏 잘 매수해보자.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부분이 컨콜을 그래도 본다면 팀장님,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 판을 뒤집을까? 네. 바꿀 수 있을까? 이 정도 포커스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3E랑 4를 봤을 때 매출 많이 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점에 기인해 본다면 어떤 전략으로 지금 보는 게 맞을까요? 기존에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3E를 잘했던 하이닉스가 4에서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분명히 삼성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HBM4에서는 완전 새로운 판이다. 제로에서 다시 같이 시작하는 거다. 왜냐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디램의 구성도 좀 기술력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적층도 조금 다를 거고 기술력도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못했던 기업이 갑자기 판이 바뀐다고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을 상황입니다. 근데 HBM4는 조금 저도 판이 완전히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작년에 수주 받았던 파운드리 쪽에서도 올해는 분명히 성과가 좀 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극히 주주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확률이 높은데, 어려우면 둘 다 가져가시는 거고, 조금 나가 확신 있는 쪽으로 아마 더 베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둘은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요령껏 가져가야 되고 둘 다 이 사이클상에서 이상이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쳐봤으니 지금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도 보도록 할까요? 김문수 대표님, 저희 SK 하이닉스의 오늘 장 흐름을 좀 주목해 볼까 합니다. 장중에 하이닉스도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다시 콩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주도력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로 반전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는 오후라고 봐야 될까요? 장중 흐름과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번 IR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HBM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HBM 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은 아니에요? 예, HBM3E가 한 300달러대 중반대 들어왔었고 HBM4로 들어오다 보니까 500달러에서 550달러대 들어가는데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더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선 이제 삼성전자까지 들어온다,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HBM 쪽에서 나왔던 GPM, 그러니까 총 이익률이 예전만큼에 못하게 돼버려요. 그 기대하는 부분만큼. 오히려 디램이나 낸드, 올해 낸드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낸드가 100% 이상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한 캐파 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 가장 크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설계 구조를 바꿨거든요. 베라루비 쪽에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낸드와 그 ESSD 쪽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디램과 낸드의 그 이익률이 지금 7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HBM을 그렇게 별로 신경을 그쪽은 뭐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이쪽을 얼만큼 더 잘 신경 쓰냐에 따라서 지금 판이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도 오늘 HBM 관련된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전혀 안 움직이다가 오늘 움직였던 얘기는 네.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양산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멘텀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은 좀 있어 보이는 자리까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이번에 콘콜에서 보여줬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용인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청주 M15 이쪽들 강화시킨다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설비 투자에 대한 모습들이 더 바빠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왕이면 아마 올해 조금 지나갈수록 낸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낸드의 핵심은 등착하고 식각입니다. 그쪽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쪽에서 올해 캐펙스 전년 대비 상당 수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캐펙스 투자가 나온 그 시점이 고점이고 이때 이후에 조금 주춤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어서요. 올해는 캐펙스 조금 다른 시각이라는 논리도 적용 가능한가요, 대표님?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핵심이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팹 세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싱가포르에 공장 세운다 그러면서 팹을 늘리는 분위기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쭉 가격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거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시간 걸리면은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아직 공급 부족이 여전히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이제 공장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그런 징후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고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가격의 변화가 없고 거기다가 설비 증설에 따른 이제 장비주들 그리고 또 이쪽들에 대한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부분이 오늘 장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이 투톱보다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장비주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는 어떻게 전략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만들어낸 자리를 힌트로 활용해도 대표님 괜찮을까요? 오늘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에요. 같은 날은 그냥 어제까지 해서 한 3, 4일 동안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쫙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 할 때 그 밑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이 또 강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반응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소부장도 한 축이기 때문에 강한데 저희가 보통 강약 중강약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러면 강할 때는 너무 추격하다가 내 매수가 고점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고 싶으셨으면 요만큼만 사보시고 그다음에 조정 나올 때 다시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붙을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황 팀장님의 또 소부장단에서의 아이디어도 같이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전에 하방 VI에 걸린 소부장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다시 올라온 쪽도 네. 있지만 대덕전자 필두로 지금 기판 쪽 보면은 아직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네. 오늘 아마 실적이 나오고 분위기가 반전이 될지 오늘 회복을 못하고 있는 소부장, 특히 기판 중심으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기판 얘기를 하려고 해도 기판 얘기를 물어보셔서 사실 좋아요. 기판만 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맞아요. 이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이 계속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TLB도 그렇고요, 대덕전자도 그렇고 기판 쪽이 원재료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른 소부장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기판 쪽만 조금 상대적으로 더뎌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확인하고 또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지우고 나서 아마 조금 상승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를 전환하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안 되는 기판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낸드가 디램 대비하면 사실 이익률도 좀 작고 기술력도 조금 낮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증설이 나온다고 하면 소부장단에서는 충분히 좋은 이슈가 되거든요. 이거는 IDM에서의 증설과 소부장단에서의 수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낸드 쪽 이제는 소부장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부양책에 힘이 입어서 수급도 들어온 상태에다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증설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나온다면 소부장들은 이제 예전 한 2, 3주 전만 해도 무조건 종합반도체 회사가 더 좋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소부장 이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 네. 주셨어요. 무조건이라고요. 소부장까지. 그래서 오늘 전략 고민들 함께 좀 풀어가 봤습니다. 자, 자동차 쪽으로 시선 좀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도 실적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실적 이야기 어제부터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오후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 예고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의 현대차는 2.8% 상승 구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룹사 전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시 10분에 IR 예정이 된 상황, 아직 수치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밀수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의 현대차의 상대적인 선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컨콜에서 나올 어떤 단서들, 결정적인 요인들 지금 예측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차를 볼 때 지금 시각차가 글로벌 IB와 또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차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IB들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 관련된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가장 첫 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관세액이 나옵니다. 관세를 보는군요. 그걸 통해서 판매량과 함께 올해 만약에 이번에 또 25%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지른 거 있죠. 예, 그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어떤 총 이익이 20% 준다라는 쪽 18%에서 20% 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작하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저 끝에 한 줄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IB는 아직까지 현대차에 대해서 그 정도의 로봇 쪽에 대한 시각들을 아직 안 가져주는데 저희는 이제 먼저 땡겨오는 거죠. 로봇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또 벌써 다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누가 제일 많이 있고 이제 글로비스가 한 20% 가다 보니까 어떻게 수익을 받고 얼마가 상장되면 얼마 이익이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IB들은 그렇게 않다라는 쪽에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실적은 별 볼 일 없고요. 솔직히 올해도 미국이 금리 떨어지지 않는 한 내구재다 보니까 금리 안 떨어지면 자동차 안 팔리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관점 쪽에서 차라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번에 오늘 테슬라가 6월까지 한다, 스페이스X 상장한다 이런 것처럼 좀 당겨서 가치나 이런 거를 조금 좀 요걸 더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맞잖아 로봇 하면서 이제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정체될 겁니다. 아마 고점권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 2-번 정도 정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 매물 소화하고 거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말자라는 쪽으로 보시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되면 그 다음에 지배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쭉 보게 되면 결론은 뭐 그때 가게 되면 아마 또 바뀔 거예요. 네. 주도주가. 제가 보기엔 현대 모비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동향들을 체크를 하시되 지금은 무리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50만 원 선은 대표님 로봇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들어간 정도의 밸류라고 보실까요?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하게 그러니까 끌어올린 거죠. 저평가했던 현대차의 밸류를 끌어올린 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외에 플러스 알파가 새로 뭐가 가세가 돼서 아니면 시기가 당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해야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포인트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현대차까지 이제 실적 발표하면 그룹주 주요 종목들의 로드뷰가 쭉 나오게 되는 건데 황 팀장님은 오늘 오후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고 계세요? 앞서 저희 로봇 중심으로 이야기를 현대차 했는데 네. 현대차 하면은 사실 주주 환원 이쪽도 많이 보시긴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근데 워낙 미국도 투자하고 로봇도 투자하고 워낙 돈 쓸 때가 많아서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될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뭐 돈 쓸 때가 많긴 합니다만 앞으로 벌어들인 돈도 많이 있다?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도 사실 좀 비싸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형주들은 사실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로 몰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그중에서 현대차라면 지금 당장은 사실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10배 넘은 거고 뭐 바닥에서 뭐 PER 4, 5배에서 이제 10배 정도 좀 넘은 수준으로 올라온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로봇 가치는 반영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뭐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보면 뭐 20배, 30배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용인이 되냐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이 저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공매도도 잘 안 됐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주주 환원에 대한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대기업 마치 오너들이 자기 회사인 양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최근 1년 동안 많은 부분에 제도 개선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뭐 개별주까지도 레버리지 ETF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환경과 점점 한국 투자 환경이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저평가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는 지금 사실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로봇도 하면서 전기차 대응도 잘하면서 내연기관까지 잘 파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봐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급하게 올라가고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반대급분 나오게 돼 있어요. 작년 10월 달 조선주들 보시면 한 2달 쉬었다가 또 다시 제가게 가는 것처럼 현대차도 뭐 한 달 쉴지 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비슷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령껏 잘 담아보자.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도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현대차가 주도력을 가지고 지금 로봇주 역시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놓을까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로봇 주식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연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는 거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싸다라는 말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ETF 자금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함부로 사실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했다가는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지금 오늘 오전이나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을 들고 있어도 포모고요.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도 포모였을 거예요. 내 계좌에 왜 20% 이상의 종목이 없지 하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광기 어린 저는 상승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계산기를 보면서 비싸다 안 비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날에 올라타자 하는 뭔가 매수세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올해 작년 말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1월까지 이어져 오는 주도 섹터들은 저는 조금 여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외부 변수만 없다면, 외부 변수만 없다면. 외부 변수만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막차는 아직 오지 않은 네네. 걸로 일단 로봇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스치듯 해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으면서 김민수 대표님과 좀 더 로봇에 대한 시각도 공유를 좀 받아볼게요. 오늘 여러 곳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 역시 올해 휴머노이드 성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의 힘도 오늘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AI 전환기 선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에 레인보우 한정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시각이 더 퍼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초입입니까,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눈 딱 감고 살까요? 어떠세요? 시총 13조, 네. 더 올랐네요. 한 14조 가까이 되고 있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계산해보게 되면 PR 7,000배, 7,000배, 예. 이걸 지금 따라 살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게 뜯어보면 못 사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결국에는, 대부분의 패시브로 들어오는 자금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별 주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로봇 쪽들을 쫙 보면서 이제 매수한다.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변동성 터지면 아예 또 고점에 사네 그러고 또 손절할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사는 건 아니다.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나마 로봇 쪽에서 덩치는 큰데 못 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 하나가 뭐 손 만드는 회사. 예, 이게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벙어리 장갑.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안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로봇 손 관련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가별부 하실래요? 아니요, 귀여우셔서. 예. 이 나이에,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만약에 이제 옵티머스가 나오는데 손이 정교하게 나온다. 그럼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체되어 있는 원익홀딩스라든가, 로보티즈가 조금 가긴 갔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이 양산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그런 특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지금은 로봇주는 실적 발표 시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력 쪽은 그래도 볼만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벌써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왔네요. 현대차에서 출발해서 로봇까지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실적 쪽 조금 더 조명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늘 컨콜에 많은 분들 주목하셨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궁금증 컸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면 좀 어둡긴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3.6% 하락률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어제의 흐름까지 같이 본다면 어떤 계산이 유효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사실 어제 로봇 3원계 이 모멘텀으로 워낙 강하게 올라서인지 오늘 컨콜에는 뭐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할 만할까요? 시장 좋아할 만한 ESS 이야기 그리고 로봇 고객사 확보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기대할 만할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2차 전지 안에서도 흐름이 좀 갈리죠. 네. 거의 뭐 결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종목 흔들릴 때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만 사실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파랗게 보였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지만 일단은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이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지금은 오늘도 기관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다 패시브 자금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2차 전지 업황 개선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갈린다는 걸 보면 결국은 지금은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2차 전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대량 거래도 나오고 이제 12월 달 악재 이제 수주 취소에 대한 악재도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 ESS의 성장 앞으로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이제 무게추는 뭐 중립이나 부정해서 이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금부터 수익률 게임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2차 전지주와 LG 에너지 솔루션 본다면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인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규로 매수하겠다라고 물려서 또는 나는 큰 주식만 좋아하니까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른 2차 전지 주식들 대비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다. 네, 지금 상황은 딱 고정된 것 같은데 저는 1분기 실적 확인 한 번 더 하고 해도 또는 추세를 완벽하게 턴하는 거 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에코프로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1, 2위까지 에코프로 그룹주 왕관을 쓰는 모습이 장중 확인이 되잖아요. 유럽 시장에서의 자리 잡는다라는 펀더멘탈로 보기는 어려울까요? 그러면 단지 정책의 드라이브, 수급으로 본다면 현 시간의 매력도는 황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냥
계산이나 이런 밸류션으로 가는 구간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2위로 내려오고 에코프로비움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우리가 23년도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멀티플보다 너무 과한 멀티플로 올라가긴 했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가는 그런 중간이다. 그냥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책의 논리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 방향으로 힌트들 같이 모아주셨습니다. 실적 이야기하니까 저희 조금 있으면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대기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과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실적 자체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1시 반부터 포스코 퓨처엠의 IR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3시부터 IR이 오늘 예고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 쪽 한다면 리튬 소재 쪽, 그리고 퓨처엠에 한정한다면 응급제, 중국에 대응할 만한 카드, 또 다른 쪽의 아이디어 생성도 가능할 텐데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로 놓고 왔을 때 2차 전지 지금의 포인트는요? 참 눈물 납니다. 올해 그래도 작년에 흑자 전환했네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아마 포스코 그룹 한축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견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인데 만약에 코스닥에 있었다면 지금 주가가 이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코스닥 시총 1위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좀 주도력은 에코프로 쪽으로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단기간은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큰 이상 없고 지금 이제 ESS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 쪽에서 가장 또 포스코 퓨처엠이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제 쪽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LFPG 향 응급제 쪽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를 어떻게 주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가능한데 이럴 때일수록 많이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시다가 또 한번 출렁 언제든지 또 출렁할 수 있는 이슈가 있게 되면 그때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냥 에코프로비엠은 그냥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예. 눈 꽉 감고 네. 조금 더 볼자리라는 조언까지 저희가 얻어봤네요. 자, 계속해서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우주항공 쪽에 대한 에너지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통신 장비까지 힘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스페이스X 6월 상장 검토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인다라는 논리로 봐야 될까요?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강하게 움직이고요. 전반적으로 스피어 비롯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진 종목들까지 동반 강세입니다. 황 팀장님, 오늘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도 일제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고서는 계속 고공행진하는 지금 오늘 장중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시기가 딱 나왔으니까 더욱더 모멘텀 견조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아직은 우주항공 이야기는 사실은 실적 얘기를 하기에도 사실 아직 먼 미래잖아요. 예. 아직 갈 길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 주식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실적 잣대를 들이대면 뭐 코스닥 자체가 지금은 다 살 만한 종목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계산기나 우리가 이제 뭐 멀티플 이런 걸 계산하시기보다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주식책을 보시는 것보다 인문학책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고 트렌드를 봐야. 네, 수급을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시장이 미쳐있기 때문에 같이 미치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줄 놓지 않고 봐야 되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는 또 레버리지 관리는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고요. 일단 지금은 오늘 개별주들까지 올라가는데 큰 줄기에서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우주항공 소부장 부품단으로도 좀 좋은 흐름인데 이 테마는 상장 스페이스X 상장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전까지는 제 경험적으로 한 달 전까지는 그 시세가 이어지는데 저는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돼, 매매해야 된다. 뭐 이거를 지금 주식이 앞으로 무조건 더 갑니다, 사세요. 또는 쌉니다, 미래 실적 생각하면 쌉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하나의 테마주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차라리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매도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흐름에 맡겨보자라는 포인트셨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통신장비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뭐 구리에서 광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축이 바뀐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왔더라고요.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AI를 잡고 통신장비 지금 봐도 될까요? 핵심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요거 챙겨보셔야 됩니다. 챙겨봐야 돼요. 통신 장비 쪽들. 왜냐면은 이번에 코닝하고 메타가 손을 잡고 광통신 쪽 관련된 쪽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인프라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닝이 역사적으로 밸류 상단분까지 딱 뚫고 약간 조정받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끝날까라고 하게 되면 광통신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광통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전기신호로 움직입니다. 네. 기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기 가지고도 렉이 걸려요. 안 되겠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들이. 그렇게 되면 바뀌어지는 과정 쪽에서 통신 장비나 관련된 쪽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냅니다. 광 케이블 그리고 또 관련된 쪽에 다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트랜시버 같은 경우나 스위치 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킹 장비 쪽도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몰린다. 통신 장비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밸류를 저희가 못 줘요. 그런 쪽에서 실적이 그래도 뭔가 될 수 있을 만한 바탕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팍 받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잘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름에 그냥 광통신 들어가는 회사 있잖아요. 코리아 광통신. 네, 이거가 핵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다 좋은데 시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닝의 흐름에서 아이디어 찾아보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정책에는 맞서지 말아라라는 격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업그레이드 방안 마련한다라는 쪽에서 최대 수혜들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을까요? 홍 팀장님과 이야기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알테오젠, HLB는 좀 소외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계산기 버리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현 구간 메리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뭐 비중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이 한 40% 정도 됩니다. 알테오젠이 좀 빠져서 좀 비중 좀 줄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의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는 밀렸고 네. 다른 바이오 섹터까지 다 쓸려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코스닥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ETF 자금 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고 대신에 알테오젠에서 바이오 ETF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되면서 알테오젠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바이오로 퍼지면서 이제 다른 바이오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좋게 보는 바이오가 리가캠 바이오였는데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리가캠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요. 뭐 다른 비만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들도 그렇고 알테오젠이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어쨌든 올해 이런 센티에 대한 또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빠진 수급들이 다른 쪽 바이오에 대한 수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바이오는 사실 뭐 다른 바이오 보면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였는데 그냥 외풍에 휩쓸렸다가 폭풍이 걷어나니까 다시 자기 갈 길로 올라갔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패시브 수급 영향으로 결국은 2차전지, 바이오, 소부장 모두 다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오들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4월까지 줄줄이 이어진 하키 모멘텀도 있고 라이센스 아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바이오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체질이 변하면 거기에 맞춤 전략 필요하니까요. 그 위주로 이야기들 쭉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유연 팀장 두 분과 시간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